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방흡입 수술 계획하고 있는데 수술과 별도로 우리가 마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방흡입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마취를 하게 되는지, 이 마취를 하게 되면 정작 하나도 안 아픈지, 또 마취에서 중간에 깨기도 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지방흡입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또 수면 마취 하자고 하고, 어떤 병원은 또 전신 마취를 하자고 하고, 어떤 병원은 심지어는 국소 마취를 하자고 하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마취가 좋은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한테도 한 고객님께서 상담 오셨는데, 자기는 이제 수면 마취가 너무 싫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깬 상태에서 수술 받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지방흡입 수술 생각하고 계시다면 마취법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취 종류가 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고 상담 받으러 가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위한 마취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면 마취, 그 다음에는 국소 마취, 그리고 마지막에 전신 마취입니다. 수면 마취는 이게 흔히 우유 주사라고 하죠. 우유 주사라고 알려진 이 하얗게 생긴 프로포폴 약재를 이용한 마취인데요. 일단은 제가 프로포폴을 마취한다고 하면 상당수 고객님들이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프로포폴을 굉장히 남용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서 이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프로포폴은 너무너무나 좋은 마취제예요. 다른 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편이고 또 장점도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할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지방흡입할 때 수면 마취를 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면 환자는 이제 수술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기억만 못할 뿐이지 고객님 몸의 입장에서는 통증을 그대로 느끼고 통증에 반응해서 이 팔다리에도 힘을 주고 꿈틀꿈틀 하기도 하고 몸을 막 비틀기도 하고 당연히 호흡도 스스로 다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혈액순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을 위한 혈관은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 다 배우셨죠. 첫 번째는 동맥, 그 다음엔 정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짜주는 힘으로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맥은 우리 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혈액이기 때문에 그 심장이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심장만의 힘으로는 잘 순환이 안 돼요. 그게 뭐 어떻게 순환하냐면, 이 정맥이 있으면 정맥을 싸고 있는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가운데 있는 정맥을 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면 마취에서는 근육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근육이 자발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 순환에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면 움직이지 않고 또 옷을 벗은 상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살아있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에서 열이 발생해서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도도 상당히 낮춰주는 역할도 하게 되겠죠. 전신 마취는 이와 다르게 근육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니까 근장이 쭉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하는 것도 이 우리 몸 갈비뼈, 이 흉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해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 근육도 완전히 다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신 마취를 할 때는 이 기도에다가 이렇게 호수, 이런 빨대 같은 거를 꽂아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당연히 통증에 대한 반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흡입이 아니라 뭐 다른 부위, 예를 들면 뭐 얼굴의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수술 중에는 움직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적합한데요. 하지만
지방흡입은 환자가 약간 움직여도 됩니다.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뭐 허우적대듯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말이죠. 전신 마취는 지방흡입 방법으로는 결코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마취와 다른 점은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모두 차단돼서 근육이 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방흡입에서는 그런 특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면 마취로 수술하다가 흡입관이 만약에 근육에 딱 닿았다, 복근에 딱 닿았다, 그러면은 근육이 딱딱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의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가 있잖아요. 환자가 딱 반응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전신 마취는 근육 긴장도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약간의 손상이 가해져도 의사가 이거를 눈치채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수들은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는 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보 의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당연히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이 혈전증이나 색전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부작용인데 이러한 부작용도 보통은 전신 마취에서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이 몇십 년 전에 처음 이렇게 시도되었던 초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의 일부는 전신 마취와도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한 의사가 상당히 고수고 능숙하다면은 비교적 뭐 큰 문제 없이 괜찮아요. 하지만 전신 마취와 경험이 적은 이런 초심자 의사와의 이 콜라보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국소 마취입니다. 국소 마취는 마취제를 이제 투약하지 않고 정신이 멀쩡히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하는 거예요. 국소 마취로 지방흡입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물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섞어요. 섞어서 이 섞인 물을 수술하는 부위, 예를 들면 뭐 팔뚝이면 팔, 배면 배, 허벅지면 허벅지, 이런 수술 부위에다가 많이 주입하는 단계입니다. 수술 시간으로 따지면 이 첫 번째 단계가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물을 넣어 놓으면 지방이 이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퉁퉁 불거든요. 부드러워진 지방을 빨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캐놀라죠. 이 캐놀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뽑아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80에서 90% 정도가 되겠네요. 국소 마취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증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통증이 수술하는 내내 심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단계, 즉 국소 마취제를 수술 부위에 주입하는 이 단계에서 통증이 꽤나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 즉 지방을 빼내는 단계에서는 이미 국소 부위에 다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형 여성의 팔뚝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단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통증이 있고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는 통증이 약한, 상당히 적은 상태로 수술을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소 마취가 통증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국소 마취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마취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세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방흡입 수술은 이제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세에 따라서 수술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고객이 의사의 요구대로 의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딱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딱 해주고, 이러면은 수술이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고, 의사 입장에서 수술이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수술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를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뭐 이리저리 비틀고 움직이는 일이 있는데요. 국소 마취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마취를 사실상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취와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취해서 깰 필요가 없잖아요. 또 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바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정신이 한두 시간 정도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또 혈압이 낮아서 현기증을 느끼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일도 없으니까 너무 장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폐가 좋지 않거나 뭐 콩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뭐 너무나 심한 고도 비만의 케이스, 아니면 자다가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가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국소 마취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는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면 마취로 진행하고, 국소 마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뭐 두세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님 입장에서도 마취법의 이런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상담할 때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마취법으로 수술하고 싶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요구하시면 원장님께서 이거를 잘 반영해서 수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